자, 오늘 부모 세미나 제17강 두려움이 많은 아이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이 있죠. 무서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아동기에는 소위 그 공포의 시기, 두려움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하면은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공포증으로 봐야 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자, 두려움이 많은 아동은 조그만 일에 쉽게 놀라게 되죠. 마치 놀라게 되어 있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짚어본다면 일단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 안정감이 없죠. 마치 놀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불안하죠. 자, 두 번째는 신체적 반응이 빠르게 나타난다.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체 반응을 빨리 보인다. 통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요.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 물을 무서워한다. 개를 무서워한다. 무슨 벌레를 무서워한다. 어둠을 무서워한다. 뱀을 특별히 많이 무서워한다. 화장실, 높은 곳, 피, 뾰족한 거, 자동차, 여러 가지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닌데 이건 특별히 무서워한다 하면은 특별하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린 시기에 두려워하는 것을 빨리 처치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린 시기에서 청소년기로 가고 청소년기, 사춘기고 청년기, 장년기 아니 노년기까지 계속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포증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 20% 정도는 자연히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80%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계속 성인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을 쉽게 놓쳐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심리적 원인을 이해라고 본다면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본다면 자, 이제 늘상 하는 대로 발달적 관점이 있고 심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심리적 관점이 있고 부모 양육의 관점이 있어요. 부모가 양육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자, 발달적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아이들이 두려움의 시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기가 공포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는 성별의 차이가 있다. 성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연령의 경향성이 있다. 연령의 경향성이 있다. 이걸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깜짝깜짝 놀라는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아동기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정상적인 것이 있고 비정상적인 것이 있어요. 정상적인 것이란 뭐냐? 이건 기간과 관련이 되는데 일정한 기간이 쟤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것이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사라지니까 계속된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애가 계속 무서워한다. 그거는 일반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증으로 봐야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발달적 관점에서 우리가 공포증을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공포증은 보통 이제 2, 3세 아동들은 이제 4, 5가지 두려움을 거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살에서 14세 하면 사춘기 때까지는 일정 간격도 되풀이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 이런 것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나이적인 거 관련해서 성별 차이 연령 경향성이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두려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남자애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다. 심리적인 것이란 비난, 비교, 지적입니다. 비난, 비교, 지적. 여자아이 같은 벌레나 동물, 작은 동물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누구하고 비교한다, 비난한다, 잘못했다한다, 지적한다든지 이것이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다. 남자가 심리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특이한 점이죠. 예, 그거는 남자가 신체는 당당하고 건강하지만 심리적으로 약하다는 거고, 여자는 신체는 약하지만 심리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남자아이는 강하게 기르려고 하면은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해주면서 나가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지적하게 되면 약화되게 심리가 약화된다. 이것은 이제 여자가 남자의 마음 끝까지 붙들어주고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암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령의 경향성이란 뭐냐면, 연령의 경향성이라는 것을 여기다 한다면, 자, 대개 이제 6, 7세, 11, 12세, 여기 1차고, 2차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때는 천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오는 반면에 요 2차 요때는 심리적인 것이, 논리가 발달하면서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이제 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겠느냐 할 때, 심리의 관점에서도 역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부정적 경험이 문제입니다. 경험이. 그 다음에 인정 욕구가 좀 높은 거다. 인정 욕구가 좀 높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편향. 자, 부정적 경험이 많다면 아동기 때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부정적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새겨지겠죠. 오래도록 남습니다. 아주 심하게 사고가 났다든지,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꾸중을 심하게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부정적 경험이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남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더 많이 인정받는 욕구에 의한 것이다. 자, 이제 내 실력은 60점짜리 밖에 안 돼. 한 90점 맞고 싶다. 우리가 떨리게 되죠? 앞에서 발표한다더니 남한테 인정을 더 많이 받고 싶을 때, 뭐를 할 때 자신감에 떨리게 됩니다. 평가를 높게 받고자 할 때 더 떨리는 현상이 나갔습니다. 셋째는 정보처리 편향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버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 경우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도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건 굉장한 사건이 있어서 내가 두고두고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양육의 관점이 이제 무엇보다도 부모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동기 때는 부모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제 부모가 세 가지를 지면 부정적 자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다. 경험 부족은 이제 폭의 문제입니다. 심리적 폭. 그 다음에 이제 경직된 양육 방법을 사용한 거 아니야. 경직된 양육 방법. 푸근한 것이 아니죠.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두려움이 많은 아동의 문제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법이 1차적이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부모가 아이에게 자꾸 부정적 자극을 한 거 아니냐. 부정적 자극에는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잔소리, TV 많이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눈 나빠진다, 뭐 조심해라,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부정 자극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부정 에너지를 축적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어떤 부분은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있는 화를 다 내면서 아이를 부정자가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의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에게 있어서 정신세계가 넓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아이가 정신세계가 넓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진다는 건데, 폭 좁은 세상을 살게 되면 아이가 마음이 좁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보고 뭐 TV 많이 보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정신 경험이 넓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세상을 단조롭게 살아간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을 넓혀줘야 두려움이 좀 없어지고 다양한 대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것이다. 자, 셋째로 비판적 태도와 경직된 양육 방법, 경직된 양육 방법을 하게 되면 어때요? 부모가 아이를 여유 있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부모가 너무나 엄격하게 잣대를 재고진다는, 울타리를 너무 좁게 한다거나 지나치게 비판적 태도를 견제한다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보이던 때 아이는 여유로움과 융통성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모의 학습도 되어지지만 열을 주면서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면서 아이는 두려움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많이 두려워한다. 그것을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싫어한다. 이것도 두려움의 하나라는 거, 공포의 하나라는 걸 잘 몰라요. 아주 싫어하고 꺼려한다. 이것도 두려움의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특별히 싫어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지나치게 싫어한다. 수학 공포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많이 싫어한다. 물 공포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따 치료적 대응에서 자세하게 일러줄 때 일단 이제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